제가 갤럭시 빠여가지고 또 애플은 안 씁니다. 일을 주고 퇴근하시죠. 어떤 거를 가셨습니까? 아 저는 네. 그렇죠.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수연 나이스. 안녕하세요. 노블레스 수연 경광현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노형환 변리사님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먼저 우리 노형환 변리사님께서 변리사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어떤 과정을 이렇게 거쳐오셨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노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대표 변리사로 일하고 있는 노형환 변리사라고 합니다. 이제 변리사로 이제 5년차 일을 하고 있고 주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죠. 네. 뭐 특허권, 상표권, 뭐 디자인권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변리사님께서도 많이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확실히 한 3년 전부터 엄청 핫해가지고 네. 굉장히 제2의 벤처붐이라고도 그렇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IT나 이런 인공지능 쪽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네. 또 최근에는 좀 네. 생명 바이오 헬스 쪽도 굉장히 조금 핫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일도 많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흔히 변리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공대생의 끝판왕이다. 아, 네. 예, 뭐 이런 진로에 있어서 공대생의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변리사가 되기 전까지 이제 뭐 어떤 절차를 밟아오셨나요? 되게 부모님께서 잘 알고 스터디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딱 핵심만 질문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변리사들은 주로 뭐 변호사님들이랑 비교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실제로 변리사님들의 거의 95% 이상은 공대 출신이 많으세요. 공대나 이제 이공계 쪽. 네.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와, 연구를 하고 네네. 싶어서 저도 전기전자학과에 들어갔는데 네네.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의사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네. 대학교 오니까 네. 왜 의사 안 했지? 지금이라도 나 전문직이 조금 돼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런 기술적인 분야도 일을 하면서 뭔가 다른 쪽으로도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또 찾다가 사실 선택지가 변리사밖에 없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변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과를 선택함에 뭐 후회는 없으세요? 네,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가 꿈이었고 아. 네, 워낙 뭐 우주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해서 아. 네, 명확하게 나는 이공계를 갈 거다. 아. 그 부분은 그렇게 고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변리사는 어떤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어떤 점이 나쁜 것 같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변리사는 좋은 점은 노트북만 있으면은 네. 정말 뭐 지구 반대편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이 네. 재택근무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유로운 업무 환경이라. 예, 그리고 네. 기술을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기술 트렌드에 되게 민감해요. 예, 그래서 되게 뭐 챗 GPT도 저도 거의 오픈되자마자 바로 써봤거든요. 아. 굉장히 트렌디한 직업이다. 신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접근을 해봐야 되는 약간.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나 AI, 뭐 전기전자 쪽에서 전문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고객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네. 모른다라고 하면 신뢰감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은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핸드폰 바꾸시는 주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S21을 쓰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이거는, 왠지 애플페이 써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갤럭시 느꼈는데. 빠여가지고 또 애플은 안 씁니다. 피디님들이 지금 애플워치 보여주고 계시는데 애써 예, 고개 돌리고 있습니다. 네. 뭐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뭐 그러면 하루 일과는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가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장점이 여기선 네. 또 단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노트북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퇴근 시간이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없죠. 없어지네요. 근데 오히려 막 점심에 출근해서 네. 밤 늦게 퇴근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변리사분들의 주요 고객은 아무래도 좀 기업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그 담당하시는 분도 퇴근을 하실 테니까. 일을 주고 퇴근하시죠. 일을 주고 퇴근하시면은 특허나 상표 같은 지식재산권, 예. 꼭 등록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특허 출원이나 뭐 상표든 처음 미팅을 하면은 가장 먼저 여쭤보시는 게 왜 특허를 받으려고 하세요입니다. 사실은. 네. 특허가 굳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어떤 기술 창업 기반의 그런 스타트업이다라고 하면 특허는 정말 필수고요. 네. 내 기술을 보호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특허를 갖고 있으면 그걸 사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맞습니다. 대출도 네. 받을 수 네. 있고요. 특허 같은 거를 이제 저희가 무형자산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거를 가지고 기업을 평가에 좀 유리하게 받을 수도 있고 정부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사업. 네, 정부 지원 사업의 일권이 되기도 하고요. 뭐 조달청에 조달 제품 올릴 때도 특허가 아, 있습니다. 조달청이. 그렇죠. 유리합니다. 네네네. 그 카페를 차리는데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면 그 브랜드는 꼭 상표 출원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상표 출원 업무는 정말 많이 하는데 네. 10%에서 20% 정도는 경고장 쓰고 대응해드리고 소송하고 이런 쪽도 굉장히 적지 않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시면은 네. 나중에 사업의 발목을 잡으세요. 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프랜차이즈를 뭐 매각하실 수도 있고 이제 네. 프랜차이즈를 하실 때는 브랜드가 네.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염두에 두고 계시면 상표권이 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한번 다뤘었는데 네네. 김밥 천국이 좀 대표적인 사례예요. 아. 네, 이제 김밥 천국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가 있긴 한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이 김밥 천국, 저 김밥 천국, 저 김밥 천국 다 다른 김밥 천국인 맞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아하.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왜냐면 상표 출원을 하긴 했었는데 네. 김밥 천국이라는 게 누군가한테 독점권을 주기에는 모두가 써야 되는 공익적인 상표다. 그렇군요. 그래서 등록을 못 받은 거예요, 김밥 천국으로. 아. 그러니까 상표 등록 없이 영업을 하시니까 결국에는 프랜차이즈화가 실패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뭐 특허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 스타일러. 스타일러. LG 네. 스타일러가 되게 네, 유명한 네, 또 네, 특허 네. 케이스 중에 네네네. 거의 180개가 넘는 특허를 예. LG가 출원을 하고 예. 이제 시장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무빙 행어,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뭐 트루스팀, 예. 뭐 저온 건조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LG에서 굉장히 특허를 많이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삼성이 에어드레서 출시를 할 때 좀 네. 다른 방향으로 갔죠. 제트 에어라고 엄청 홍보를 했어요. 네. 이게 바람을 세게 쏴가지고 먼지를 털어주는. 네. LG랑 좀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LG의 특허 침해를 피하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보이잖아요. 네. 또 LG도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네.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혼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거를 가셨습니까? 저는 네. 가성비가 중요해서 삼성을 했는데요. 핸드폰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저는, 예. 삼성 빱니다. 넥타이 컬러도 파란색이세요? 네, 의도한 건 아닙니다. 네. 네. 부장님이니까 색깔이 맞네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을 했다.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다이슨이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아하. 사이클론 구조 같은 것들이 네. 있잖아요. 네. 영국에서 개발한 그 다이슨. 네. 다이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런 특허 같은 걸 굉장히 잘 확보하고 있어서 네. 다이슨 짝퉁 차이슨이라고 네, 해서 맞아요. 보면 다이슨이랑 구조가 좀 달라요. 상업적인 가치가 큰 특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실 상업적인 가치가 굉장히 큰 특허라고 하면 사실 그 제약 회사의 특허들이 또 굉장히 또 상업적 가치가 크거든요. 네. 그런 화학 구조나 네. 의약품에 대해서 네, 특허를 네, 네. 받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의류나 패션 디자인이 유독 예, 그 레플리카라고도 편하게 짝퉁이라고도 하시는데 이런 게 좀 만연하게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쉬워서겠죠. 쉬워서. 따라하기 쉬워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올해 2023년 딱 새해가 됐을 때 네.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예. 그게 있었어요. 이제 2023년부터는 버버리 교복 없어진다. 그러니까 체크무늬 교복 없어진다. 아, 예. 왜죠? 버버리에서 예. 작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교복 업체들을 상대로 아, 그 예. 패턴을 못 쓰게 못 하는 쓰게 건가? 했거든요. 와. 그래서 올해 2023년부터는 네. 체크무늬 교복 없어진다라고 해서 타이틀이 예. 뭐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랬군요. 그런 게 다 상표에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예. 우리 회사가 이제 수연이란 말이에요. 수연이라는 이름이 흔해서 생기는 뭐 문제가 있을까요? 상표는 그 지정 상품과 음.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애플이라는 저희 그 브랜드가 네. 과일 가게의 애플이라고 하면은 등록이 네. 아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과일 가게의 애플이라는 이름을 저 사람밖에 못 써? 너무 좀 부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기기에 애플이라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근데 결혼정보 회사의 예. 수연은 절대 네. 흔하지 않아요. 예. 네, 저는 오히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네. 수연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흔한 이름이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대중적인 느낌을 많이 줬다. 결혼정보 회사에서 예. 그렇게 막 문턱을 너무 높지 않고 누구든지 이렇게 편하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예, 이제 우스갯 얘기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 예.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 게임 아이디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네. 그거보다 어렵겠죠. 아, 그렇죠.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렇죠. 네. 네. 이름은 어떻게 짓겠다 뭐 이렇게 평소에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제 2, 3의 직업은 네. 그 네이밍 하는 것 같아요. 와. 왜냐면은 네. 상표 출원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네네. 등록이 안 되는 상표도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냥 끝 이게 아니라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같이 네이밍을 해드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름 짓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정작 저도 제 애기 이름은 아직까지도 너무 어려운데 네, 그래서 이름 짓는 거를 많이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네, 애기 이름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하는데 성이 노여서 네. 좋은 걸 붙이니까 네. 이게 다 안 좋아 보여서 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 변리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성이 노시고 경씨잖아요. 예. 예. 성까지 붙이면 그렇게 흔하다는 느낌은 안 하고 그건 약간 또 어떤 유니크함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생각이 그건 들어요. 맞습니다. 예. 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거든요. 미혼자분들은 몰라요. 예. 모릅니다, 그 세상에 몰라요. 완벽한 알고 여자가 싶지 않아요. 존재합니다. 와이프 얼굴에 후광이 딱 사실은 거의